자, 부동산 가격이 현재의 급락을 멈추고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에서 규제를 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금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남은 FOMC에서 모두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해요. 기준금리 0.75%포인트씩 올릴 거라는 부분이죠. 현재 3.25%니까 기준금리 두 차례 올리면은 4.75%까지 올라가네. 야, 왜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냐? 근원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물가 불안에 대한 대응 필요성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자, 2023년은요 4.75% 이상의 기준금리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자산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높은 수준의 금리이죠. 유일한 희망은요 딱 하나예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그것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조건은 무엇이죠? 지금 제롬 파월 의장도 이야기하고 있죠. 물가 확실히 잡을 때까지 금리 인하 없다. 자, 확실한 물가 상승세 둔화가 지표를 통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면은 금융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긴축 과정에서 물가가 낮아질 때 연준의 과거 행동을 분석해 보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연준의 긴축은요 2015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있었던 긴축입니다. 제로금리에서 2.5%까지 2.25%포인트 올렸다는 부분이죠. 자, 이 시기엔 왜 긴축을 했을까요? 지금은 물가 불안에 대응한다고 긴축하는 건 다 아실 텐데 이 시기에는 왜 긴축을 했냐? 그 명분은요 통화정책의 정상화였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저물가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저물가할 상황이 없어지니까 정상금리로 돌아가겠다, 그것이 긴축의 명분이었어요. 이 당시는 지금처럼 물가 불안이 심하지 않았고 금융 불균형 우려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열된 경기도 아니었다는 부분이죠. 일단 현재와 가장 큰 다른 점이 물가 불안 없이 지속적인 긴축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인 수준의 금리 인상이 가능했습니다. 코어 PC 같은 경우는 2%가 안 된 상태에서 긴축에 나섰기 때문에 한 연 3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에 나섰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긴축은 금리가 3%까지 올라갈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말까지 달성한다는 것이 연준의 계획이었죠. 슈킨 부동산은요 2019년에 부동산 대세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왜냐면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고려해서 미국에서 3%까지 금리를 올리면 대한민국도 기준금리를 2.25%까지 올려야 되네. 그러면은 1.25%대 만들어진 전세 매매 가격이 붕괴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 금리 경로가 완전히 바뀌게 됐죠. 자, 2018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이슈 아시나요? 바로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전 세계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바로 불확실성 증가였죠. 야, G2가 싸운데 G2가 싸우면서 신냉전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게다가 세계화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경제가 흘러갈까 예상이 안 됐다는 부분이죠. 자,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봐봐, 미국과 중국 양측에서 앞으로 어떤 보복을 할지 몰라.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강 큰 기업이 어디 있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반영된 곳이 바로 원자재 시장이었습니다. 자, 2018년 10월 WTI 기준으로 76불까지 갔던 국제 유가는요 52불까지 수직적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당연히 에너지 원자재뿐만 아니라 금속 원자재,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경기를 선행 지표를 나타내는 구리 선물 시세까지 크게 낮아져 버렸다는 부분이죠. 특히 이런 국제 유가는 변화는요 전 세계 물가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원자재 가격 급락은요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생산자 물가가 4.7%에서 미중 무역 전쟁 6개월 만에 0.9%까지 뚝 떨어지게 되죠. 자, 중국 생산자 물가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척도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 생산자 물가가 이런 식으로 급락해 버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덮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확산되고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도 시차를 두고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2019년부터는요 물가 하락세가 나타나요. 2018년 6월 미국 CPI가요 2.9%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어디까지 떨어진다? 1.5% 수준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2% 이하로 하락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이거 디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확산되는 거 아니냐? 미국 당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연준 이사들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6월 18일 날 FOMC 의사록을 보면요 일단 성명서 문구가 수정된 게 보여요. 경제 성장에 대한 기존의 경고에서 완만으로 하향 조정되고요. 기업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약화가 언급이 됩니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하니까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선행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수준이 계속 낮아지고 있더라. 디플레이에 대한 우려도 FOMC 의사록에 나와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통화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자, 결국 미국에서 금리를 2차례 낮췄고요. 대한민국도 2차례 낮추게 됩니다. 금리를 낮추면서 제롬 파월 의장은 보험적인 성격의 인하다. 왜냐하면 실제 막 그렇게까지 통화정책을 바꿀 정도의 급격한 지표가 나타나질 않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보험적인 성격으로 낮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7개월 만에 금리 인하로 전환이 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내년 하반기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한다고 베팅하는 월가 전문가들이 늘어났었잖아요. 과거 2019년 사례를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다르게 연준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리고 나서 경기가 침체되는 조짐이 분명해 보이면 연준에서 2019년처럼 통화정책을 바꿀 거다 이렇게 기대했다가 잭슨홀 미팅 이후에 6개월은 아니고 한 1년 정도는 기대해서 2024년에 낮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금리가 낮아졌을 때 한국 부동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2019년 상반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수도권 전체적인 집값 하락 시기였어요. 헬리오시티발 역전세난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헬리오시티보다 더 많은 입주 물량이 하반기에 있어. 왜냐면은 고덕 아르테온 4천 가구를 비롯해서 베네루체, 센트럴 아이파크 전부 다 입주해버리잖아. 그러면은 더 심각한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한국은행이 시행한 2번의 기준금리 인하는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전세 시세의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하락세였던 전세 가격이 하반기부터는 급등세로 바뀌어버렸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급등한 전세 가격은 매매값 상승을 불러버렸고 매매값 상승의 정부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정부의 대책도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은요 그 전에 9.13, 8.2 부동산 대책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긴축의 불안감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모으기 시작했고 또한 이때부터 풍선 효과라는 게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9년 사례로요 제가 얻은 결론은 딱 하나예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공급이나 규제가 아닌 금리다. 연속된 금리 변화를 이기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아무것도 없다. 제가 확신을 하는 부분이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부동산 시장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언제 인하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인하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자산 투자라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통화정책의 대변화, 사전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려면요 이 힌트를 잘 포착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현재 나오는 지표들, 중요한 힌트들 총정리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역전세난 상황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세 하락이 아닌 1년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짧은 하락기를 겪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을 통해서 받으시든 또는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시든 어떤 것이든 선택을 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부분이죠. 자, 저희가 만든 서적 청약갑부와 역전세 대란 여러분들의 힘든 내 집 마련 과정에 좋은 길잡이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